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 수급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공매도 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또 무엇을 기억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코스모 로보틱스 상장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에 펀드들 중에 좀 신기한 펀드들도 있어요. 키워드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관심 갖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 종목을 그냥 알고리즘 매매로 프로그램으로 그냥 사버리는 펀드들, 이런 쪽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 일간으로 오늘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좀 순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주간으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2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3개월 연속 계속 순매도 나오다가 외국인이 2월달 들어서 지금 영업일 2영업일 지났죠? 금액으로 보면은 약 35억 정도 순매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날,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때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제가 아직도 의문입니다. 1월 30일 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고 2월 2일 날 어제 날짜였죠? 어제 날짜에 이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금지됐잖아요. 그런데 1월 30일 날 보면은 외국인이 이때 좀 순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좀 나오고, 그리고 투신하고 3호에서 매도가 나오고, 금융투자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스모 신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ETF 상품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은 기계적으로 그 담고 있는 종목들을 바스켓 매매를 해야 됩니다. 통째로 사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코스모 신소재가 껴있는데 비중이 되게 낮아요.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1월 30일 날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 자금 나가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1월 30일 날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 1월 29일까지 기존에 132만 주 정도를 공매도를 때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1만 주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이 1월 30일 날 공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졌죠. 그리고 규모로 보면은 거래량 대비해서는, 거래 대금 대비해서 커서 그런 거지 엄청난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날 왜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만 공매도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을까? 그래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 대량 보유자 확인을 해봤더니 30일 날 좀 많은 이런 주체들이 보이네요. JP모간부터 해서 메릴린치, NH,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30일 날 이렇게 공시 의무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상장 주식 수의 0.01% 이상, 평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시 의무가 발생이 되는 그런 주체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월 30일 날 거래원을 좀 펼쳐보니까 메릴린치가 또 거기서 순매도량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친다라고 하면은 뭐 업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은 A라는 기업이 있고 만약에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A라는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라고 볼게요. B라는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고,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코스모 신소재보다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는 앞으로 굉장히 또 악재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공매도 치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양극재 시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뭐 롱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롱숏 전략을 펼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공매도를 쳤다, 뭐 지금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꾸 알아보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공매도 친 곳들의 단가가 약 52,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 보는 구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들이 공매도 쳐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뭐 기존에 때려놓은 공매도 수량도 있기 때문에 주가를 더 누르려고 이렇게 공매도를 더 친 것도 되는 게 아닌가, 그 이전에 매도 쳤던 거를 엑시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는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포함된 ETF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새 들어서
이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 탈환했잖아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매수세가 또 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패시브 자금의 영향이 커요. 코스닥의 시총 1위 기업이다. 그런데 이게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코스닥 150 ETF 아니면은 코스닥을 통째로 사버리는 이런 지수 플레이할 때 시가총액 비중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증시자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매수세가 기계적으로 몰리는 거,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 펀드들이 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제일 많이 포함된 데가 BNK 2차전지 양극재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 대금이 엄청 작아요. 거래량도 작고 순자산도 작기 때문에 펀드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CU당 보유 비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크리에이션 유닛이라 그래서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5만 좌, 10만 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7.61%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어요.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게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비중이 0.87, 1%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이거 ETF 자금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증권사들도 자기네들 돈을 굴립니다. 이 고유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프랍 트레이더라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돈으로 굴릴 때 또 금융투자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규모가 되게 크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투신 자금을 좀 유의미 있게 보고 연기금 매수세 이 두 가지만 좀 유의미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납입 공시도 나왔잖아요. 돈 납입했다라는 겁니다. 1월 30일 날 납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날부터 1년 뒤에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단가 이거는 고정이에요. 리픽싱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여기에 맞춰서 전환가격 조정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44,051원이다. 그들의 단가입니다. 투자자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요. 우선은 전환사채라는 거 돈 들어올 때는 좀 기대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채무 상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설 자금으로 쓰이게 되고 이 시설 자금으로 쓰이게 되면은 앞으로 공장 더 짓는다라는 거고 설비 투자 늘려서 미래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주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전환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매도해요. 매도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가가 올라주고 전환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주가 발행이 돼요. 신주가 발행이 되고 그 발행된 신주 물량이 매도가 되어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매도를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닌데 신주가 입고가 될 거잖아요. 전환 청구하면은. 그런데 미리 공매도를 쳐버리는 거죠. 공매도 쳐가지고 신주가 입고가 되면은 전환 청구에서 입고되면은 이 공매도를 쳐놓은 물량의 주식수만 갚으면 돼요. 이런 행동들을 왜 하느냐? 전환 청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장될 때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상장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을 확정시키고 가격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먼저 치고 나중에 입고가 되는 주식으로 빌려온 데다가 갚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주식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1년 뒤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야 되나 이걸 기다려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전환사채 투자하거나 교환사채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투자를 해줌으로써 이 기업의 굉장히 주요 정보들을 많이 알고 이제 돈을 투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장내 매수하지 말라는 법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장내에서 매수하는 물량들도 분명히 생기고 중간중간에 털고 나가는 물량들도 생긴다. 그러니 꼭 1년을 기다려야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데 대한 어떤 결과물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조금 더 긴 이야기다. 그런데 계획이 어그러진다라고 하면은
풋옵션 행사해가지고 원금 돌려줘, 그리고 4.8% 만기 이자 내놔,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납입도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는 1년 뒤에는 저들이 어떻게 엑싯을 하고 나가는지 날짜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1년 뒤에요. 1년. 그러니까 27년도 1월 30일이겠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의 이런 자금 조달 관련해 가지고 기사에서 좀 많이 언급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시 나오기 전에 좀 언급이 많이 정보가 새 나갔는데, 유상증자가 되면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최대 주주인 코스모앤컴퍼니, 실질적으로 코스모 화학이 최대 주주인데 코스모 화학의 최대 주주가 코스모앤컴퍼니입니다. 여기에도 투자금을 받았고, 그 받은 투자금으로 코스모 신소재에 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시도 나오게 되면은 좀 유의미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배터리 행사 26년도 3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13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이때 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또 로봇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도자료 이거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다? 저는 거기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먼저 담가놓은 어떤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또 특이하게도 현대차그룹하고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 진행 중인 내년 양산 예정인 전고체 배터리를 아틀라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봇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인터배터리 26에서.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접근하시는 거, 저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삼성 SDI 굉장히 많이 주가가 또 올해 들어서도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그룹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로봇 관련된, 그리고 또 전고체, 그리고 ESS 향으로 이쪽으로의 어떤 소재 개발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만 보면은 정말 참담한 수준은 맞습니다. 다만 이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는 거, 모든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2023년도 이때 2차 전지 붐 일으켰을 때, 이럴 때처럼 이 로봇이 좀 짚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우려에 대한 생각이 좀 크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이벤트는 좀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하고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I와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거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이 테슬라와의 어떤 협력 관계 이거 강하잖아요. 그래서 LG엔솔은 옵티머스, 삼성 SDI는 이 아틀라스, 이 양자 구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이제 진입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벤자민하고 함께 같이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리고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투자에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소통 창구는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놨는데요. 무료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실시간 시장 흐름, 당일 주요 이슈, 특징주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벤자민이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의견, 그리고 종목 모니터링까지 해드리는 프리미엄 투자 전략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종목 추천부터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다만 여기에는 구독료가 발생합니다. 저 벤자민의 관점을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제도 네이버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서 같이 투자에 접목시켜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활용하는 거 낯설고 익숙치가 않다, 텔레그램이 훨씬 편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저 벤자민에게 업무폰으로 직접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똑같이 운영하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010-8197-2032번으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확인하는 메인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해드렸는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투자 액션입니다. 종목 매수 매도가 자주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때부터 함께 오시는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투자 액션은 실질적으로 매수 의견 드린다, 매도 의견 드린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DB하이텍 9월 16일이었습니다. 9월 16일 날 제가 어제 말씀드리니라고 썼죠. 이거 종목 매수 의견 나가기 전에 제가 미리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려놓습니다. 내용 전달을 드린 뒤에 DB하이텍 54,000원 선 신규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 현중,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당시까지는 보유하고 있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런데 매도 의견도 드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아직도 보유 중에 있고요. 이렇게 이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DB하이텍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온 내용들이 보일 겁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죠. 컨텐츠가 그 이후로 42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벤자민의 공식 포착 카테고리 보면은요, 오늘의 투자 액션에서 최근 1월 30일 DB하이텍 11만원 도달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1만원에 딱 매도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109,100원 신고가는 또 나왔습니다만 시장 움직임에 다소 부담이 느껴집니다. 막판에 외국인 개인 매물 크게 나왔는데 금융투자기금에서 받으면서 상승 양봉입니다. DB하이텍 현재가 매도 의견 드립니다. 현재가 106,000원. DB하이텍은 2025년 9월 16일 아까 그 자료 보셨죠?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이 장점 중에 하나예요. 카테고리별로 해서 깔끔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54,000원 단가로 매수 의견 드린 종목 96% 수익률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지사항 채널 운영 방안 제가 이거 링크 걸어놨거든요. 여기에 제 소개부터 운영진 소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 벤자민 증권사하고 자문사 거쳐서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제도권 금융기관 실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독립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텔레그램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루카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 실무 경력 가지고 있으면서도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IR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시 담당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자격증들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제일 활용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본업은 있고 투자는 또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차트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종목 추천드리고 모니터링을 해드린다. 매도 의견 나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한다.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매수 의견 나가고 매도 의견 나간 거는 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지금 쭉 내려보면은 24년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매도 완료한 종목들을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었어요. 이거는 다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로 나간 거는 아니에요. 손절할 때는 손절도 합니다. 그런데 높은 확률로 플러스 수익으로 매도 의견을 드리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25년도 11월 17일 날 전량 매도 의견 드려서 288.45%, HVM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주 뜨겁죠. 이거 미리 담아놓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신규 구독자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이거 빨리 담아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월 2일 날 털었습니다. 67,100원으로 138.37%.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갔죠. 그런데 뭐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쯤이면 됐다.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저 벤자민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벤자민의 업무폰으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